이번 시간에는 2016년 9월 4일 시행되었던 무역영어 제106회 1급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회 문제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전 회차의 시험에 비해서 약간의 그 지문의 그 길이가 좀 짧아졌고 대신에 무역 용어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는 뭐 토익 등을 통해서 영어 부분에는 좀 자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영어 부분을 등한시했던 그런 수험생에게는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무역 실무에서 나왔던 그 무역 용어의 정의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두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일반적인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바로 무역 실무 용어의 정의를 몰라서 풀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기조가 계속 다음 회차, 그러니까 107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이 그 무역 실무의 용어가 많이 출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영문 해석의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읽어보고 답을 고르시오 한 내용이죠. Who might be Mr. Cooper? 돼 있어요. 자, 쿠퍼 씨는 누굴 것 같은가? 그래서 이 서신의 수신자는 이제 쿠퍼 씨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딱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기사의 11월 달 스테이트먼트, 여러 가지의 그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청구서가 되겠어요. 계산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28만 9천 달러를 not able to clear 하게 되면 깨끗하게 뭘 정리한다 이런 거니까 외상값을 갚는 걸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금 정산하는 걸 말하게 되는데 그걸 갚지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이제 쿠퍼 씨에게 내가 너에게 줄 돈이 있는데 그걸 못 갚아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쿠퍼 씨 누구예요? 바로 이 물품을 판매한 사람이고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이 물품의 구매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쿠퍼 씨는 뭐 익스포터라든지 또는 셀러라든지 또는 물품의 공급자라든지 이런 걸 바로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서플라이어가 되겠어요. 이거 아니면 뭐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장문의 지문을 주어지고 그다음에 연속해서 뭐 2개 내지 3개의 문제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지문을 다 읽어보고 그다음에 문제에 접근하지 마시고 먼저 역으로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지문으로 돌아오시게 되면은 신속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지금 평소대로 이러한 청구서의 금액을 다 갚을 생각이었지만은 바로 일본에 있는 우리의 그 고객 중에 한 명에게 가는 이런 대형 화물의 그 일부분이 파손이 되었다. 어디서 파손되면 in the fire on the SS 아래랑 when she docked in Bombay in November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1월 말 그 bombay에 정박해 있던 그 아리랑호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거기에 실려 있던 화물의 일부분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보험회사가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보상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수주 이내에 보상해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once you have received this 그래서 우리가 이 보험금을 일단 받게 되면 the account will be paid in full. 그래서 그 계정은 전에 갚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금을 받게 되면 그 보험금 가지고 지금 이 28만 9천 달러를 갚아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다음에 until the matter is settled 이 건이 해결될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which cannot be inferred from the verbal correspondence에서 자, 상계의 지문에서 not be inferred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하고 묻겠죠. 자, 그러면 1번을 이제 보시게 되면 the writer is in financial difficulty 있어요. 이 서신의 작성자는 아주 금융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걸 못 갚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게 되면 이 보험금 insurance amount payable would be a handsome repayment source 돼 있어요. 그러니까 payable, 그러니까 지급받을 이러한 보험금은 나중에
handsome repayment source, repayment source. 그러니까 이 청구 금액 28만 9천 달러를 갚는 되갚는 그러한 뭐 재원이 될 것이다. 정확히 맞죠, 그죠? 보험료를 이제 받아가지고 준다고 했으니까 맞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 there was some overdue before this correspondence. correspondence가 통신문이 되겠어요. 서신을 말하게 되는데 이 서신을 작성하기 전에 약간 대금의 그 지연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래 11월 딱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갚는다고 했죠. 그죠? 그 못 갚은 것 때문에 지금 서신을 작성한 거니까 바로 대금 지급에 있어서 지연이 있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럼 뭐 정답은 4번 되겠는데 1, 2, 3번 다 맞잖아요. 그죠? 그 4번 보시게 되면 Mr. Cooper has an insurable interest. insurable interest 하게 되면 피보험 이익이잖아요. 그죠?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은 보험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어떤 화물의 손상이 생긴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보험금을 받게 되는 당사자, 그것이 바로 피보험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 되겠어요. 근데 이 서신을 작성한 사람은 이제 보험금을 받아서 쿠퍼 씨에게 갚는다고 이제 했으니까 바로 쿠퍼 씨는 이제 보험의 계약자도 아니고 피보험자도 아니죠. 그래서 바로 쿠퍼 씨가 아니고 이 서신을 작성한 사람, 그러니까 라이터가 되겠죠. 라이터. 이 서신을 이제 작성한 사람이 has an insurable interest 하게 되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되겠고요. 계속해서 2016년 두 번째로 치러졌던 106회 무역영어 1급 무역실무의 기출문제를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다음 공란에 들어갈 당사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서 선화증권의 정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증빙서류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 체결한 운송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 운송인과 블랭크 간의 선화증권의 내용은 단지 추정적 기능을 담당하며 이렇게 되는데 자, 운송인은 물품이 선적이 되고 나면은 선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어떤 서류를 교부를 하게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주죠? 그렇죠. 화주, 즉 송화인에게 주게 되죠. 송화인, 콘사이너. 그래서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는 선화증권의 내용은 단지 추정적 증거 기능을 담당한다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정적 증거 기능이라는 것은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 어떤 매매 계약서처럼 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거기에 서로 서명을 하고 합의해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죠. 일단 물품을 선적을 하고 나면은 선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교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화증권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선화증권을 교부했다는 것은 직접적인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고 그렇게 추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추정적 증거 기능을 담당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자, 운송인과 블랭크 간에는 결정적 증거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그렇게 되면 선화증권의 뭐죠? 소지인이죠. 선화증권의 소지인. 따라서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는 단지 추정적 증거 기능만 담당을 하지만은 제3자에게 양도됐다면은 이 양도된 선화증권을 갖고 있는 선화증권 소지인은 이 선화증권을 근거로 해가지고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송화인, 선화증권의 소지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 심심하면 잘 출제가 되니까 꼼꼼하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52번 국제물류 보안 규정과 그 적용 범위로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무역영어에서 무역실무 25문제 중에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죠. 뭐 교재 범위 바깥이라든지 또 너무 지엽적인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25문제 중에서 찍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보통 많으면 한 3개, 적으면 2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2개 내지 3개의 그런 모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 나머지 기본적인 무역실무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찍을 수 있는 문제는 가볍게 찍고 그날의 럭키 넘버로 넘기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준비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 즉
그날 찍어라. 제가 노골적으로 찍으세요 하고 하는 문제가 바로 52번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 있는 거를 설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1시간이 다 걸릴 만큼 굉장히 그 방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설령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 다음에 또 출제가 되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이해하느냐, 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세계 관세기구에 AEO 제도가 있게 되는데, 선적항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자, AEO 제도라는 것은 미국이 이제 9.11 테러,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부터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트라우마가 탁 있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이런 수입 통관 시스템을 적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수입되어 들어가는 그런 물품의 통관이 굉장히 지체가 되는 그러한 또 안 좋은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 또는 해외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의 수출업체라든지 또는 제조업체, 그다음에 운송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아주 테러의 위험성이 없는 이런 깨끗한 업체임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인증 제도라고 하죠. 그 사전 물류 통관 인증 제도. 인증제도. 자, 이렇게 되는데, 사전 물류 통관 인증을 받은 그런 기업체라든지 또는 관세사라든지 그다음에 운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통관하는 것은 미국에 입항이 돼가지고 물품을 내려놓아가지고 거기서 수입 통관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수입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입지죠. 수출지에서 벌써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전 물류 통관 인증을 받은 기업체가 수출한 그 물품은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미국에서의 그런 수입 통관 절차를 굉장히 간략화시켜 놓은 것, 그것이 바로 AEO 제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계 관세기구의 AEO 제도라는 것은 그 적용 범위가 선적항에서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수출 통관 시에서 최종 목적지가 올바른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52번 그냥 가볍게 넘기세요.